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네,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불안이 너무 높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뭘 해도 불안하니까 이제 계속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지면 누구나 좀 안정적인 쪽을 계속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뭘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변해 갑니다. 근데 저도 한 20대 중반쯤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가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좀 정체성이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꺼려지고 이제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그러니까 더 이불 속에만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행동력이 이제 낮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생각이 많아지니까 우리 생각은 그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이제 방 안에만 있게 되고 이불 속에만 있게 되고 또 그 생각이 많아져서 이제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만족감이 낮아질수록 더 우울해지고 불안감은 높아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 하지만 비슷한 결과로 가는 경우입니다. 스스로를 좀 끊임없이 몰아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무리하게 몰아붙이면서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속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스스로를 몰아세우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의 메시지는 너는 부족해. 넌 더 해야 해.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상 이루고 나니 아주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또 뭔가를 위해서 달려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도 계속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막 몸을 굴리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두 유형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여기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 이상적인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해 라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계속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쫓는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도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좀 현대 사회에 그렇게 현실을 살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만 이렇게 붕 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회에 대한 연구를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내가 뭘 한 것에 대해서 어제 뭘 하지 말걸, 뭐 술 마시지 말걸, 뭐 이거 사지 말걸, 뭐 이런 후회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삶의 단위에서는 내가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한 데서 오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이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이 상담실에 오면서 이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책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또 깜빡했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계속 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서점을 가서 이걸 사왔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지금을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계속 후회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감정,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이제 뭐 상담 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감정의 어려움,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것에 때문에 오는 어려움, 그리고 행동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부터 해서 일과 인간관계를 또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제 생각엔 요즘에 그 주는 메시지가 너는 부족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 내가 더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뭔가 불안해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뭔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불 속에만 있게 되는 모습,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애쓰지 않고도 이 삶을 좀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방향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내가 삶의 끝에서 아, 참 내가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이 책 출간했어요 라는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뭔가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이 봄날에 오늘 보니까 벚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좀 일찍 핀 것 같은데, 이 봄날에 책 한 권, 책 한 권 어깨 겨드랑이 끼고 봄날에 밖으로 나가셔서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요. 예, 봄 내음도 많이 맡으시고요. 이 봄날이 제 생각에는 그 우울과 불안에서 딱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좋은 감각을 주는 요소들이 밖에 아주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제 책과 함께 오늘을 더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일러스트 그림도 참 이쁘죠. 네, 편집자 선생님들과 일러스트 작가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완성하셨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 소개를 마치면서 네, 이 봄날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